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조직의 구매 행동과 마케팅 믹스 그리고 전략적 마케팅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구매 행동 중 구매 행동의 요인을 보면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질적인 교환 행위로서의 구매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구매 행동에서의 핵심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용, 예를 들면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봉사나 마약에 대한 중단, 또 헌혈 등 이런 것을 지불하고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정신적인 만족, 칭찬, 감사,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익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상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또는 기타 요인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구매 행동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 행동의 구분을 보면 고관여 구매 행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구매할 때 가격이 높을 때 구매 행동이 자신의 품위와 이미지를 반영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관여 구매 행동은 뭘까요? 구매 경험이 많을 때, 가격이 낮을 때, 구매 자체가 자신의 품위와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이 저관여 구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구매 행동은 고관여 구매 행동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행동의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사전 숙고 단계입니다. 고객이나 소비자가 특정한 구매 행동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욕구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사전 숙고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숙고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초기 숙고 단계가 있고 후기 숙고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숙고 단계는 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이 구매 행동의 이익과 비용에 관심에 초점을 두는 단계가 초기 숙고 단계입니다. 후기 숙고 단계는 이익을 인식한 사람이 그에 수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단계를 후기 숙고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및 행동 단계인데요. 이것은 최종 대안을 선택한 후 구매 행동을 결정하고 실제로 구매 행동을 하는 단계가 준비 및 행동 단계입니다. 다음은 유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매자의 구매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단계를 우린 유지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를 살펴볼 텐데요. 마케팅에 대한 믹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서 표적 시장 선정 이후에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함수라고도 하고 보편적으로 표적 시장에서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마케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관리자가 사용하는 통제 가능한 마케팅 수단 또는 도구들의 집합과 그에 따른 자원의 할당 방식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 믹스란 표적 후원자들의 특성에 따라 후원 개발의 변수들을 조절하고 결합시켜서 각 영역의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개념을 토대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요소로 즉 4P가 있는데요. 바로 상품인 프로덕트, 가격인 프라이스, 장소인 플레스, 프로모션, 촉진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학자는 비영리기관에서 4P만을 가지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3P를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합해서 7P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4P에다가 마케팅의 주체인 P, 프로듀서라고 하죠. 생산자, 프로듀서. 마케팅할 대상자, 다시 말하면 구매자다. 그래서 퍼처저라고 하죠. 퍼처저. 과학적인 방법에서
probing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P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듀서, 마케팅할 대사, 그 다음에 퍼처저라죠. 퍼처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 해서 probing 이렇게 세 P를 얘기해서 3P 통합해서 7P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첫 번째는 상품, 프로덕트입니다. 이 프로덕트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 또는 욕구,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주의 대상이 되거나 소비를 위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현실적 수단이자 소비자와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마케팅의 핵심이 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상품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우선 그 상품이 충족시켜야 할 특정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상품을 설계해야 하고 또 상품의 확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실천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또 생산과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조직은 두 가지 형태의 제품에 대한 정책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기부자입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객,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품 전략의 예인데 심장병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여 심장병을 앓고 있는 생활이 바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치료해주는 상품 전략은 바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에게 전개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의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의 두 번째 가격, 프라이스라는 것이죠.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또 소비하면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돈과 시간 그리고 기타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점과 혜택을 교환하는 대가로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치의 총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가격은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가격으로 수익에 대한 사업,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의 이용료와 모금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원금의 가격으로 마케팅에 대한 그 마케팅 요소들 중 수익을 산출해내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교환 가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특정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로 효용에 부여된 가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격은 객관적인 가격이 아닌 소비자 각자의 지각하는 가격 수준의 중고 가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의 세 번째 장소, 플레스입니다. 이 플레스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고객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비영리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의 네 번째 프로모션 쪽지인입니다. 프로모션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인터넷이나 인쇄물이나 방송 매체, 로비 활동 등을 위한 기부금 확보 활동을 하는 것을 촉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믹스의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는 바로 마케팅의 주체인 생산자와 구매자와 교환하게 될 상품을 창출하고 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켜서 후원자 개발에 힘쓰게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나름대로 구매자들이 중요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6번째 구매자입니다.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는 잠재적 이용자이거나 또 잠재적 후원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구매자들의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과학적 조사 방법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과소양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주의 깊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략적 마케팅 과정 중에 특별히 조직 및 조직 환경의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떠한 사회 문제와 또 지역사회 욕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와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주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에 후원하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조직에 후원하는지, 후원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케팅을 위한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관 및 기관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직의 목표와 프로그램 자원 등을 분석하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게 되는데, 환경 분석에는 바로 조직의 기회와 위협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외부 환경 분석과 조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스와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와트 기법은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조직의 역량이고, 약점은 조직의 목표 달성 능력을 방해하는 조직 내의 한계이며, 기회는 조직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고, 위협은 조직의 성과를 어렵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 속에 기회와 위협을 볼 때 SO와 WO, ST와 W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의 과정 중 목표 설정은 사회복지 조직의 설립 목적과 일반적 목표가 반영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목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프로그램을 알리고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은 참여하는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법화를 위한 캠페인이나 탄원 등은 사회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와 실천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넷째는 자신과 사회에 득이 되도록 개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조직의 구매 행동과 마케팅 믹스 그리고 전략적 마케팅 과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